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김은국 씨 뺑소니 의혹에 관해서 다뤄봤는데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답답하셨죠? 그런데 진짜 변호사라면 양쪽 말 다 들어보고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은국 씨 뺑소니냐 아니냐 제가 확실하게 잠정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올라간 뒤에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라고 부를 텐데요.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사고 당시 본인의 입장에서 그 상황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 앞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고 예. 우회전하는 차량 옆에도 다마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코너머리에. 그래서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들어오는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요. 예. 제 앞에 차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파란불을 보고 갔어요, 처음에. 네. 근데 제가 지나가는 그 경로에 보면은 횡단보도상에 여성이 한 분 보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보행을 하고 계시고 우회전하는 차량의 뒷공무니를 저는 이제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그 여성과 뒷공무니를 사이를 통과하면서 시야가 상당히 좁아져 있다가 이를 통과하자마자 저 전방을 보는 순간 바로 사고 난 거예요. 아, 저는 아예 인지하지 못했어요. 예. 그냥 여기를 통과하자마자 전방 보니까 딱 바로 사고입니다. 이게 제가 횡단보도를 통과하자마자 0. 몇 초 만에 사고가 납니다. 어떠신가요? 김은국 씨가 빨간불에서 불법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김은국 씨의 진행 방향이자 오토바이가 오던 왼쪽 도로 모퉁이에는 흰색 다마스 한 대가 서 있었고 검정색 벤츠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야가 다 막혀 있다가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갑자기 튀어나온 김은국 씨의 차를 보고 미처 피할 틈조차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김은국 씨 차는 정차돼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와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김은국 씨 차는 교차로 좌회전 도중 정차라고 하기엔 애매할 정도로 순간 멈췄는데 거의 곧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안쪽 다리가 찢어진 이유가 뭔가요? 발을 발판 위에 두고 있었는데 발판에 있던 발이 먼저 차량과 접촉하면서 오른쪽 발이 돌아가면서 안쪽 정강이가 열리면서 차량의 번호판에 있는 그 볼트하고 아마 이게 접촉이 돼서 찢어졌거나 아니면 차량 번호판 모서리에 접촉이 돼서 찢어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찰나라서 기억은 못하는데 발이 돌아갔으니까 제 발목이 인대가 너무 아파서 저는 한동안 지금 여태까지 제대로 못 걷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사고 당시에는 너무 찰나였지만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에 피해자의 발 한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처 피할 틈이 없이 김은국 씨 차에 스쳤는데 오토바이 밖으로 나와 있던 오른쪽 발이 걸리면서 발목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정강이 안쪽이 차 번호판 부분에 쓸리면서 찢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도망가야 뺑소니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국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좌회전을 했냐 노란불에 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는 났는데 피해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갔냐 안 갔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김은국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고 그래서 자기도 사고 현장을 떠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김은국 씨가 충분히 이걸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가버렸다. 그렇다면 김은국 씨는 뺑소니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들어보시죠.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 충돌 직후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충돌 직후에 어떤 상황이셨나요? 충돌 직후 제가 교차로를 건너가서 한쪽 모퉁이에다가 오토바이들을 널브러 들여놓고 나서 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제가 오토바이를 널브러 들여놓고 엎어지기 전에 저 차량이 내가 사고 난 차가 저 차구나라는 건 인지하고 나서 저는 그냥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다리를 잡고서 진짜 신음을 엄청 크게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신음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1분도 채 안 됩니다.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다 드렸어요. 1분도 채 안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증거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은국 씨가
제가 널브러져 있던 자리에서 김은국 씨 차량이 사고 당시에 딱 멈춰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를 못 봤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문을 열고서 저한테 뭐 손짓하면 뭐 운전 조심히 해 하고서 뭐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들으셨나요?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진에 나온 이 코너에 오토바이를 바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엎어져서 아주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찢어진 상처도 상처인데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하거든요. 게다가 김은국 씨는 사고 직후에 좌회전한 다음에 잠깐 차를 세워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김은국 씨가 사고 난 장소에서 잠깐 있다가 제가 거기 널브러져가지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저 차량의 상대 운전자가 나한테 오겠거니 했고 그러고 나서 끙끙 앓고 있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는데 좌회전을 완료해서 그 사거리 모퉁이에 잠깐 서 있었던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고개를 들고 나니까 그때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지 하고서 그때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사고 현장인 교차로 사진인데요. 피해자 운전자의 말이 맞다면 김은국 씨가 있던 곳 한 이쯤 되겠죠? 저쪽 코너, 이쪽 부분에 피해자가 넘어져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피해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언론의 일부밖에 공개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 이외에도 사고 앞뒤 영상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CCTV 등 다른 자료들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들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한다면 김은국 씨의 행동은 분명히 뺑소니가 맞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